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사혁신처 인재기획 담당관실 엄광효 사무관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해외 각국의 글로벌 인재를 발굴해서 정책 자문, 세미나 초빙 등 정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 두 번째로 해외 전문가 초청 수목원 정원 특별전시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에 거쳐 개최하는 해외 전문가 초청 웨비나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분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차 웨비나에서는 박소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소현 교수님은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식물과학 및 조경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생물 다양성 포지티브 디자인, 도시 재야생화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국 농무부 국립식량농업연구소 및 미국 조경건축가협회 등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해외 수목원 정원 전시 트렌드 및 미래 혁신 모델 연구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소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의, 조경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사례로 좀 가지고 온 그 수목원이랑 그다음에 공공정원들이, 주로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쪽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본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 네 가지 종류 정도의 케이스 스터디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보타니컬 가든인데 워싱턴 DC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마 가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식물원이고 또 굉장히 오래됐죠.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에컬로지컬 가든 그러니까 자생적인 생태공원, 정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도시공원 프로그램들을 또 가지고 있어서,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은, 얼번 에그리컬처 같은 것들을 실제로 수목원의 공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온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제별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입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지역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키 높이에서도 별로 그런 방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온실에서 본 모습인데 굉장히 여러 지역들의 플랜트들을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동업, 그러니까 커뮤니티 가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농업이 미국에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수목원이나 정원 안에서 이제 이미 사라져버린 어떤 농업적인 특성들을 도시 내에서도 어떻게 다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수목원의 공간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아놀드 수목원 같은 경우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대학에 부속된 수목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 안에 있지는 않고요. 살짝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차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부터 이제 아놀드 수목원에 대한 슬라이드들은, 사실은 제 이미지가 아니고, 아놀드 수목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레드 프리드만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들은, 수목원 쪽의 이미지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지도, 캠퍼스 모양이고, 이제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수목원이죠, 여기도. 그래서 1872년부터 지금 보시면 이제 3882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수목원 자체는, 보스턴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그 식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호나 관리 같은 것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리스 계약을 맺어서, 결국 이제 영속적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가 그 처음 만든 사람들의 의지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처음 초창기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아이들이 뭐 물구나무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여러 공간들이 잘 되어 있고, 겨울에도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나무들이라든지 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거는 그 새로운 영 아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2022년인지 3년에 이제 새로 도입을 해서 그 아이들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그 수목원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그 흡사 이제 원예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그 인턴십처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태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그다음에 원예적인 정보들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의 그 수목원들도 자체적인 연구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이제 여기는 하버드 대학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펠로우십이 있거든요. 걔네 그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펠로우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 하버드 포레스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연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서로 상호 교환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업이랑도 연결을 시켜서 수업 세미나 시간에 이제 수목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실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교육기관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와서 필드 트립이라든지 아주 그 핸즈온 그 아주 체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슷한 이야기고요. 아이들이 와서 과학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썸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름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한 번 와가지고 뭐 잘 배웠다 하고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한 5주 정도를 매일매일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아무래도 오다 보면 이제 나무가 어디가 아픈지도 알게 되고 굉장히 그 상세한 부분까지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와 이 아이들 간의 어떤 외착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활동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적인 보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식물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지속 가능성 관련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아, 솔라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열 그를 이용을 해서 그 거기서 얻은 전기들을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하버드의 캠퍼스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솔라 패널 그 설치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만큼 여러 가지 교목이나 이런 것들의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표시를 해서 누구나 와서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디서 원산지가 어디이며 어떻게 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또 많이 그 쉐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새싹일 때부터 아주 완전히 컸을 때까지 굉장히 오래된 그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고 그 특히 아놀드 스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 그 저희 한국 같은 이런 아시안 그 나라들의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그 초기 그 만들었던 설립자분들이 이제 직접 필트랩을 가서 거기서 이제 씨앗을 얻어와서 뭐 묘목이라든지 씨앗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놀드 스모건 안에도 굉장히 그 아시안 트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여기 보시는 것 그 그림은 그 처음에 그 아주 처음에 그 중국에 가서 씨앗을 채취하고 했었을 때 직접 손으로 다 씨앗을 이렇게 그 컬렉을 했었던 그 인부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수목원의 정원이 이제 그 계절을 좀 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뭐 가을까지도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겨울에는 좀 볼거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위치헤이즈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겨울에도 색깔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미적인 그런 효과도 많이 주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번개를 맞아서 지금 불이 타는 모습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연의 일부로, 예,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추라든지 라일락, 또 해먹,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보유로 하고, 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이플만 하더라도, 그 단풍나무만 하더라도 63가지의 종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종을 보호하고, 멸종으로부터 이제 보관하는 일들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예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이언티스트들이, 같이 운영하는 팀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어, 교육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식물들을, 뭐, 종자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잘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또 식물학자들과 같이, 필드트립에서 직접, 씨앗을 채취를 한다든지 뭐 수집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등등에 가서 이제 같이 협업하는 모습들인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한국에 가셔서 지금, 천리포수목원이랑 그다음에 국립수목원에도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교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이브 옛날부터 서로 교류했던 것들을 문서화시켜 놔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수목원이 보스턴에 있는데, 이제 보스턴 영사가 이 수목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수목원 안에 있는 한국 수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서로 영사관과 이 수목원 원장님과도,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이런 수목들을 보호하고 또 교류를 이어나갈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수목원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가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중에 모든 기관들이 다 문을 닫고 공원마저도 문을 닫고 막 이럴 시절에 아놀드 수목원은 그때 이제 문을 오픈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제가 알기로 뭐 20만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왔었고, 이제 뭐 나중에 패널 토 시간에 혹시 뭐 다룰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제 생태계 보전이나 또 기후 변화나 뭐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또 인간의 건강, 특히 이제 퍼블릭 헬스나 멘탈 헬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목원이나 정원의 역할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을 이 수목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게이트인데요. 여기 써 있는 숫자들이 게이트인데, 한 19개 정도의 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멋있는 엔트런스가 딱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보잘것은 없지만, 이렇게, 공식적이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이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의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다이버스라든지 여러 이제 인종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컬처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 인종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많은 수목들을 그들이 또 좋아하는 또 그들 나라에서 보던 것들을 이렇게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까요? 이제, 물론 이제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종의 소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환경정의에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수목원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가 않았다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엔트리웨이를 조금 개선을 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디자인 렌더링인데, 지금 현재, 디자인은 끝나고 이제 곧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할 것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이제 왼쪽이 이제 원래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이 바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개의 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굉장히 아스팔트 중심적이고, 그 자동차 위주의 접근부를 뭔가 그 보행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자연 추수성이 좋은 그런 그 식물들을 많이 그 앞에 쪽에까지 많이 식재를 해서 이제 연계성도 높이고 커넥티비티 높일 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지속 가능성이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제스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원래의 비유고 이것이 이제 프로포스트 제안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이니지도 이제 새로 개발을 해서 여기다 이제 사이니지 뒤쪽에다가 이런 이제 문구를 넣겠다고 이제 원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어 그 저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인간 한 사람이 다른 인간과 이렇게 대처될 수 없듯이 그렇죠. 각자의 그런 인간의 어떤 존엄이 있듯이 그 트리 하나하나에도 그 수목 하나하나에도 그 각자의 그 개체로서의 중요성이 있다. 결코 다른 수목과 치환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해설처럼 이렇게 쓰시고 있고 굉장히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들까지도 이 공간에서 많이 담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게 친구가 됐던 또 패밀리가 됐던 또 세대 간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서 이 원장님이시거든요. 이 손 그림이 직접 나가셔서 일단 그 소모원에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서 그 데이터베이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중에게 오픈도 하고 그다음에 위클리로 매주 그 뉴스레터 같은 곳에 나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원장님께서 직접 뽑으신 식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몰랐던 식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뉴잉글랜드 보타니컬 가든인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약간 좀 외진데 있기도 한데,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스케일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굉장히 스케일적으로 너무나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선이 짜여 있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흐름적으로 가다가도 한 군데서 또 쉴 수가 있고, 또 연결성과 또, 디스커넥, 또 멈춰 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위호된 부분과 개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섞여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 가을에 늦가을쯤 됐었던 것 같은데, 플라워링 페라니얼스, 소화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속에 해당되는 알비움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을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벽면 녹화도 살짝 돼 있고, 저기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약간 이제 아트 같은 것들을 결합을 해서, 저 이제 하나하나 색깔 있는 것들이 어떤 개별 식물들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한 예술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윈터 가든, 뭐 서머 가든 이런 식으로 계절적인 섹션도 있고, 커리지 가든, 다른 뭐 영국 갈대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되게 작고 굉장히 몇 걸음 걸으면 이제 다 끝나고 이렇긴 하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색깔적으로 굉장히 색상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배치를 해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빨간색, 노란색,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딱 누구나 보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커뮤니티 가든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원인데도 약간 조금 안쪽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와서, 이 커뮤니티 가든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가든이거든요. 살짝 이렇게 높여놔가지고, 뭐,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오더라도 이제 높이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텃밭에, 이렇게 뭐랄죠? 인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펄플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별로도 전시가 잘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암석 정원, 그다음에 이제 암석을 이용한 이제 물과 그 플랜트와 이런 모든 자연 리소스들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들이 형상화한 아트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또그 곤충을 볼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난 질문들이 있고 조경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제일 하이스트 포인트인데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조망을 하다 보면 저 아래쪽으로 이제 텃밭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치가 다 보일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팥속이라든지 아니면 그라스류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빈집적으로 강조를 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조리 보타니컬 가든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곳인데, 그 기본적으로 그 세인트루이스를 포함해서 이 미조리 지역, 특히 하이플레인에 있는 지역들이 예전에 그 프라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버팔로가 뛰어놀고 하던 그 아주 하이 프라리 그래스랜드가 되게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뭐 80% 이상들이 다 이제 없어졌다고 해요.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주해 오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보타니컬 가든이나 수목원들은 이제 이런 프라리 그래스랜드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복원해서 이쪽 지역에 더 가지고 올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이제 데포릴 이 수선화 같은 종류들을 이 진입구에 많이 배치를 하고, 이게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곳들도 있지만,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듯이 프라리 가든에서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그 프라리 생태계를 다시 수목원의 공간을 통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빨리 그림을 보는 식으로 할게요. 예, 그래서 보타니컬 가든이고 자생수종을 굉장히 많이 심고 특히 이제 매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10만 그루 이상의 자생식물을 심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펜실바니아 롱우드 가든이라든지 매사추세츠의 가든 인저우드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뭔가 뭐 전시라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두고 어떻게 인간이 더 이 자연미를 더 느낄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네티컷 컬리지 알고리즘도 거의 같은 컨셉으로 기존에 있는 그 자연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공간, 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맥 클로이스트라우스 예전에 이제 수도원으로 사용되던 지역과 그 뮤지엄 그 시설물들도 있지만 이제 가운데 폴야드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약간 노란색 목련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것들이 이제 그 허슨 리버를 바라보는 쪽에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좋다고 느꼈던 것은 이렇게 조성된 곳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가는 그 보행로거든요. 근데 보행로 옆쪽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뭔가, 조형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것을 커버를 다 해놨죠. 그 식물적인 소스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스미소니안 플래네로 가든인데요. 이거는 그 워싱턴 DC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뮤지엄들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근데 그 뮤지엄들 사이에 이제 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자연사 박물관인데 그래서 쭉 가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런 해설판으로 쭉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뭐 예쁘다거나 엄청 훌륭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보시듯이 공간도 굉장히 소박하죠. 그렇지만 이제 가는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해설판을 통해서 어디서 언제 왜 이 폴리네이션이 왜 중요한지 그 화분 매개자들이 왜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그 가르드너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그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이거는 가운데 있는 정원의 모습이고요. 이거 저희 그 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켠에 이제 그 원예학 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수목을 가지고 오는 분들, 그다음에 그로어스 그 식물 생산해서 이제 배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있는 모습이고요. 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언철마이어 가든이라고 해서 맨하탄보다 약간 북쪽에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많이 집어넣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비스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 자체의 미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조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벌티컬한 부분 그다음에 아, 어떻게 인간과 함께 같이 이 부분들을 잘 볼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여기도 그 커뮤니티 갈든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한쪽 끝에 이렇게 지금 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 제가 가본 모든 커뮤니티 갈등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프레시하고 굉장히 헬디하고 네, 그래서 그, 그 아주 아름답고 또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모든 식생들의 그 헬스 뭐랄까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지금 그 세계의 식물원 산책이라는 책이 3권이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미국에 나와 보시지 않은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아마 이런 그 책들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토요일 시간에 조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곳들인데요. 해외 수목원 정원 전시 트렌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태계 보전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소영 교수님과 패널 토의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최수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문화협력팀장님을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서는 각 패널분들이 국내외 수목원과 정원 전시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 도전 과제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분들의 전문적인 시각을 통한 의견이 참석자분들께도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교수님과 팀장님께 오디오를 넘겨서 바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최수진입니다. 저희 현대사회에서 교수님 강연을 들어보니까 또 수목원과 정원이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또 지역의 환경에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문화까지 이어져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토의 주제로는 그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기후위기와 또 생물 다양성 위기가 지금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수목원과 또 정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음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위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 수목원, 정원, 그리고 또 뭐 공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도시 녹지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에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잠깐 제가 최근에 했던 제 연구를 말씀드리면 그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공간의 특성을 보면 그 공간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목이나 식물원의 식물의 풍부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것들이 팩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목원 특히 수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통 도시공원보다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래된 수목이 많을 것이고 또 캐노피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 식생 다양성도 많고 토양도 굉장히 양질의 토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대기 중에 탄소를 처리하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식물 동물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나 다이내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목원과 정원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런 공간들이 도시에 있다면 더 큰 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또 생태계 보존이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어떤 국제적 협력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뭐 디벨롭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국가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각 국가 안에 있는 이제 개별 식물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연합 이런 부분들의 협력으로 아마 이해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콜롬비아인데, 지금 그 당사국 총회,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이 공간에도 몇 개 그 식물원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BGCI라고 하잖아요.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관도 여기 지금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Producer이라고 해가지고 AIPH라고 하는데 원예 생산자 국제연합 정도로 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그 기관들이 여기 이제 다 와 있죠. 네, 왜 와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네트워킹이죠. 일단은 그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런 공간들이 중요한지를 어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부스나 여기 그 파빌리온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기관의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글로벌리 네트워킹도 하고, 그 BGCI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0개 이상 국가가 거의 이제 600개 넘는 식물원들이 연결하는 굉장히 큰 글로벌 네트워킹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구 협력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AIPH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반상수 뭐 하시는 분들, 화초류 재배하시는 분들, 식물 종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AIPH 그 수장되시는 분이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참석하고 있는 그 세션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이상 같이 매주 그 회의를 하는데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 저희 이쪽으로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드린 두 개 기관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정원 관련된 참여 기관들이 여기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대표분들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향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까 그 서두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히 그 인간의 그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예쁘게 보여지기 위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식물 기반의 해법, 요즘에 이제 자연 기반 해법 많이 말을 하는데, 식물 기반 해법이라든지 생태 보건 같은 것들을 이런 전문성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국가의 전문가와 협력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런 그 행사에 오시다 보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저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인데 여기가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잖아요. 남아메리카라서 보고타 식물원이라든가 뭐 칼리 식물원인가 이런 지역의 식물원들이 또 굉장히 많이 그 연계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엄청나게 고유능한 그 식물원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 있는 데서도 굉장히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같이 협력하고 네트워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그 국제 그 행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교류를 위한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 식물 기반의 해법이라는 그 워딩이 상당히 저도 지금 인상적인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수목원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관람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관람객들에게 이러한 이슈들을 꾸준하게 관심과 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전시 기법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좀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뭐 수목원이나 그 정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그 지난번에 그 웨비나에서 그 말씀 주셨던 최여진 수석님이 말씀하신 뭐 다양한 몰입형 인터랙티브 전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멸종위기 동식물이 있다든지 뭐 서식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VR, AR로 재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수목들이 엄청 이동하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코네티컷에 있었던 그 수목들이 그 커스탈 지역, 그 해안 지역에 있었던 수목들이 좀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VR이 뭐죠? 아, VR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지역들, 뭐 열대우림이나 산호초나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감각 체험 전시라든지 이런 거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사이언스, 시티즌 사이언스 있잖아요. 시민과학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바이오 블리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그 데이터 수집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아이내추럴리스트라든지 이버드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누구든지 내가 저 종을 알면 그걸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인지 잘 자신이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수목원이나 뭐 정원에서 어떤 예를 뭐 봄에 뭐 나비 개체수를 알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 스태프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을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 하면 시민들도 인게이지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연구에 도움이 되죠.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화 시켜가지고 뭐 미션이나 퀴즈를 한다든지 뭐 보물찾기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펀 액티비티 재밌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특히나 더 이제 까다로운 문제의 경우에 이렇게 재밌게 하는 옵션이 조금 더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 화학 제초제라든지 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엊그저께 방사구청에 세션 들어가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캐나다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에서 절대 못 쓰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금지. 그래서 청중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게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너네가 이제 화학적으로 가면은 여기가 다 죽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게임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예술 작품과 자연을 결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지 예술이라든지 뭐 지형 환경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해서 예술 작품과 융합을 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뭔가 도움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는 지금 현재도 아마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굳이 이렇게 막 대단한 시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봤던 것 중에서 수달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수달을 5주, 5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박해요. 그냥 커튼 하나 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고 전문가와 대화 시간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와 생태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을 쓰신 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북토크 같은 걸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뭔가 이제 문화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뭐, 씨앗 나눠주는 거라든지, 뭐, 약간의 도서관이라고 할까, 책 읽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직접 이제 씨앗을 이렇게 컬렉할 시기가 되면, 직접 씨앗도 수확하고, 관련된 책도 옆에서 읽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단위도 할 수 있고, 가족 단위든지 학교 단위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올해 한 번 하고, 안 하면은 거의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이걸 만약에 매년 연중으로 한다든지 뭐 계절별로 한다든지 하면 올해 못 가면 내년 가고 내년 못 가면 후년 가고 그렇죠? 후년 못 가면 그 다음에 가고 이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연계가 아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스페시스 있잖아요. 뭐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든가 뭐 꿀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부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사랑을 덜 받는 종들 있죠. 뭐 파충류라든가 박쥐라든가 뭐 복종류라든가 이런 애들은 솔직히 이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 보호의 장벽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덜 셀러브레이트 받는 이런 종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수목원 정원 쪽에서, 팀 쪽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걔들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은,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동물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좀 넓히는 부분들의 역할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내년에 꿀벌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추가적인 다른 어떤 컨텐츠를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깊은 아, 고민이 들고, 꿀벌도 중요하지. 꿀벌도 네, 엄청 앞서 중요해. 네. 말씀해주신 여러 내용들이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뭐 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의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목원 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수목원에서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도 이제 새로운 전시 기획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자생식물을 활용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고 또 정원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제가 미국에 2014년에 갔을 때도 그 자생식물에 대한 육성과 보급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자생식물에 대한 어떤 입장이 어떤지 또 이게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맞다. 잠시만요. 예, 아까 최수진 팀장님께서 그 새로운 전시 기획을 시도하시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새로운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예전과 뭐가 달라? 그 예전에는 그 자생종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목원에서는 관람객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전시에 있어서의 좀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품종의 활용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립수목원이 이제 조성을 하면서 또 이제 수목원이 한국에서는 국가적인 수목원보다는 사립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났는데 이제 국가수목원에서는 좀 더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 자생식물도 좀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경적인 소재로나 정원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잠재성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종에서 다시 자생식물을 조금 더 정원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종보다는 조금 내구성이 약할 수 있잖아요. 또 좀 더 화려하지 않다는 편견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원이나 이제 수목원을 끌어들이는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미국은 조금 어떤 상황인지 또 이런 것들을 대하는 관람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 전시라고 하면 무엇을 위한 전시, 또, 그쵸? 누구를 위한 전시. 그 전시라는 컨셉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동물원 경우도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 전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 팀장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쵸. 자생식물 육성과 보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조경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 인식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생식물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 자생식물이 중요한지를 이제는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민이 한국에 살아야지 더 건강하고 토착적인 음식을 먹어야 더 좋고 이런 것처럼 식물도 자기가 가장 잘 맞는 지역에 살아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생태계, 그 지역의 토양, 거기서 자라야 그 변화에 더욱더 잘 적응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런 기후변화 같이 변화가 그, 아주 빈번하게 오죠. 빈번하고 강하게 오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 때는 자생식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자생식물이 있어야만 또 자생동물이 있어. 그 네이티브, 그죠? 뭐 인sek이든지 뭐든지. 그리고 이제 스페셜리스트 인sek들 있잖아요. 비즈 같은 경우도 꿀벌 중요하지만 그게 네이티브가 아닌 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스페셜리스트 비즈가 있어요. 걔네들이 사는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에 굉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리고 요즘에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덕 탈렘이라고, 델라웨어 대학에 계신 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뭐, 하나가 Bring Nature Home, 그 다음에 다른 게 Nature's Best Hope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자생식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지금은,
일반 대중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뉴욕 식물원에서도 뭐 10만 종 이상 식물이 있다 했는데 많은 비율이 자생종이고, 그것이 이제 단지 뭐 육지 식물뿐만 아니라 뭐 습지 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식 습지라고 해가지고 약간 건조한 습지 뭐 이런 게 참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원을 만든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가이드로 드리기로는 이제 그 80%에서 거의 100%의 엔데믹 스페시스, 그러니까 지역 고유 자생종을 80% 이상 갖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하고, 저는 이제 그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식재 계획, 식재 설계 뭐 이런 것들 가르치는데 그때도 저희 학생들에게 최소 60% 70% 이상은 이제 네이티브를 쓰게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저희가 그렇게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도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안 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그 정원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대규모의 그 생산이 돼야 되는데 자생식물의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한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또 먼 데서 가지고 와야만 하는 문제가 되고, 그건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널서리, 특히 널서리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어려움이 뭐냐면 자생종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생종이 아닌데 자생종인지 알고 파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대기 위해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컬티발 있잖아요. 뭐 개량된 품종 이런 걸 대신 팔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이걸 이제 믹스로 합쳐가지고 그 이 뭐죠? 파우치 같은데 팩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자생종이 아니고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믹스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식 전환은 이제 서서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제로 생산을 어느 정도는 되게끔 해서 그 서플라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수요를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생종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노하우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저희는 지역에 있는 임농가들에게 이런 자생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후에 좀 더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그 미국에서 수년 전에 그 미국 식물원 수목원 협회를 이제 공공정원협회, 그 APGA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수목원을 포함해서 뭐 수족관이라든지 박물관까지 이런 단체들을 다 통합을 해서 통합을 했는데, 사실 이런 통합의 이유와 통합 이후의 어떤 변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시사점이 있을지 좀 그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수목원과 정원을 뭐 나눈다, 안 나눈다, 뭐 광의적인 개념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미국은 저희보다 앞서서 뭐 수족관도 어떻게 포함을 한 이 커다란 그 연합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의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공공정원협회 멤버가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 그 수족관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수족관은 네네. 네,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미션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협력에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대중 관여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가 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브랜딩을 한 거잖아요. 기본의 음, 이름을 보면 식물원, 수목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한국에도 수목원 식물원인지 수목원 식물원인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공공정원 이렇게 하면 일단 퍼블릭이란 컨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원하면 약간 도시 컨셉이 살짝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리브랜딩을 통해서 그 전통적인 수목원 식물원 공간을 넘어서서 그 다양한 공공 정원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도시환경 지속성 이게 굉장히 크고 뭐 얼번 그리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지의 표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도시공원이 뜨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공공 정원, 특히 공공 정원이 뜨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뭐 위상 이런 것들도 아마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협력 관련돼서는 이제 일단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면 거버넌스가 바뀌게 되죠. 구조라든지 기관의 그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 단체가 통합을 하고, 그러면 이제 네트워킹이나 파트너십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식물이 주요 일원이 되는 공공기관, 특히 이제 식물원, 수목원, 그 다음에 이제 뮤지엄이나 뭐 동물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연합해서
아우르는 상위 기관이 되다 보면 이런 뭐 우리가 지금 그 많은 그 높은 가치로 여기는 뭐 포용성이라든지 뭐 환경 정의라든지 어드보카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단순히 이제 식물 수집, 그 리빙 컬렉션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뭐 수집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는 건데, 물론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제 환경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커뮤니티, 이 일반 대중 커뮤니티도 그런 노력의 일환, 그런 팀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수목원의 정원이 얼마나 중요한 커뮤니티 자산인지. 이게 그냥 그 뭐 보호 지역이라든지 뭐 그냥 그 환경청이나 뭐 어디서 뭐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중요한 커뮤니티 자원인지를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전략적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결국에는 그 대중관여 대중 참여를 잘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더 잘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원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리브랜딩 한 이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한 아, 600개 넘는 멤버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도 기관,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뒤로, 이제, 뭐라 그럴까, 세적으로 좀, 예, 확장이 되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초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고 탐지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면 이벤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벤트, 그다음에 뭐 공공정원, 대중원의 뭐 그 네트워킹 이런 것들 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지 기반을 좀 넓히고,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태적인 보전뿐만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웰빙,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뭐라 하죠, 공공 건강 이런 것에도 필수적이다. 이런 공간들이 그런 사회 환경적인 요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점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합병 됐을 때 아니, 단점이라 어려움이랄까요? 뭐, 글쎄, 저도 정확하게 이쪽 단점이라기보다는, 각각이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서로가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도 모색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요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까지 지금 뭐 동부를 표현해서 미주리 식물원까지 많은 사례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수목원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사례들 중에서 국내에 벤치마킹 할 만한 어떤 수목원 정원 조성이나 이런 운영의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버드 아놀드 수목, 물론 이제 학교 부설이긴 하지만 그 대중한테 오픈된 수목원이고 제가 볼 때는 벤치마킹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하던 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 그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오래된 거죠. 1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컬렉션이든지 연구든지 뭐 경관 관리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또 대중 커뮤니티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의 그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식물 관리에 있어서도 약간 뮤지엄 컨셉을 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뮤지엄 가면 뭐 16세기 네. 유럽 뭐 미술, 바로크 미술, 뭐 미술 사조별로 아니면 미술가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공간 구애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라일락 블락 만년 저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떤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이랑 연결하는 부분 이런 기억이나 경험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아까 환경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태양열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쓰는 뭐 기계 설비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뭐 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게서도 뭐 우수 포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선진지 견학할 때 하버드 아놀드 수목원 많이 방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저도 어느 좀 더 분이신데 다음에 오시면 미국 갈 일이 있으면 네,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가볼 수 있도록 가까워서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랑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근데 정말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도슨트라고 하잖아.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 해설하시는 분들 이제 전직 선생님들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그 스모그나 컬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잘 아시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그다음에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좀 스페셜 니즈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어코모데이션도 되게 잘 돼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이제 공공정원의 멘탈 헬스 역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은 그냥 한 번 와서 배우고 가고 이러는데, 이거를 5주를 매일같이 와서 보면, 사람들 매일 보면 정들고 막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미묘한 변화들을 학생들이 캐치를 한단 말이죠. 그 나무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모로 좀 배울 점이 많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질문을 좀 많이 했고 교수님도 열심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과 팀장님 열정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참석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소 좀 지체돼가지고 몇 개의 질문을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서 수목원, 정원 운영에 지역민이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운영에 대한 명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화환 만드는 거에 같이 한다든지, 꽃 그리기 드로잉이라든지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질문이 정원이나 수목원의 관리 운영, 예를 들면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아까 아놀드에서 보신 앞에 엔트런스 부분 디자인할 때 디자인 초기 과정에서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렇잖아도 네드 프리즈만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넣어놨는데 아직 답장을 못 받았는데, 네, 만약에 전자라면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나중에 드릴 수도 있고, 후자라면 아직은 조금 소원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외의 정원, 수목원, 도시 공원 등을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도시 공원과 산림복지의 최신 동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운영하시는 수목원이나 정원이나 공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부분들을 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퀄리티도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지고 있고,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은 공간들을 개방하고 또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공지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추첨해서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박소연 교수님, 최수진 팀장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